네, 오프닝에서 예고해드린 대로 한진가가 다시 뉴스에 올랐습니다. 23일이죠. 어제 조 전 부사장이 법률 대리인인 법무부인 원을 통해서 한진그룹의 현 상황에 대한 조연아의 입장 자료를 통해서 이 경영권 분쟁을 예고했습니다. 한진가에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또 어떻게 해결될지 전문가 모셔서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CEO 스코어의 박주근 대표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뭐 기업이 좋은 일로만 좀 오르내리면 좋겠는데요. 특히 한진가는 연일 좀 좋지 않은 소식이 아닐까 싶긴 한데 일단 조연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법률 대리인을 통해서 조원태 회장에게 선전포고를 했습니다. 선친의 유언에 따라 경영하지 않고 있다. 이게 지금 알려진 내용인데 어떤 내용입니까? 네, 어제 조현아 전 부사장이 법률 대리인 원을 통해서 발표를 했죠. 거창하게는 선친의 유언도 거론을 했고, 네. 공동 운영에 있어서 가족 간의 협의 등을 거론했지만, 네. 실제적으로 이유는 이제 크게 두 가지인 것 같습니다. 네. 내가 가진 지분만큼의 권리를 달라. 네. 고 두 번째는 동생에게 독단적인 경영을 하지 말라. 이 두 개의 메시지를 던진 거죠. 네. 그간 사실은 이 갑작스런 한진그룹 회장의 이 별세 이후에 많은 얘기들이 나왔습니다만 이 정확하게 문서로 남지 않았는데 가족끼리 화합해서 공동 경영하라 이렇게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네. 그게 어겨지고 있었다는 건가요? 네, 그렇게 봐야죠. 네. 근데 실제적으로는 다른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네. 이번 발표는 제가 볼 때 발표 방식과 네. 발표 시기를 중점으로 볼 필요가 있습니다. 두 가지가 중요하네요. 그렇죠. 네. 일단 발표 방식을 법률 대리인을 통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네네. 우선 가족 간의 합의가 불가능하다는 것을 반증하는 거죠. 이게 좀 이 가족인데 서로 그렇죠. 얘기를 하고 네. 또 이 경영권에 대한 협의를 하는 게 아니라 난 변호사를 통해서 그렇죠. 법적으로 말하겠다. 그리고 또 법률 대리인을 통했다는 것은 법률적 검토를 일부 했다는 이야기도 반증을 합니다. 이미 좀 알아본 거가 네, 되겠네요.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죠. 네. 두 번째는 시기가 되게 중요한데 연말입니다. 네, 이 시기는 우선 한진그룹이 한 달 안쪽에 네. 임원 인사를 했습니다. 네네. 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임원 인사에 대해서 조현아 전 부사장이 굉장히 불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고요. 이른바 조연아 라인이 다 달라갔다. 네, 맞습니다.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조원태 회장의 자기 라인을 이제 자기 체제를 구축했다라고 네. 이제 해석할 수 있는 부분. 실제적으로 인사 내용을 보면 그런 부분이 다 다분합니다. 네. 말씀드리겠지만 또 한 부분은 내년 3월이 이제 주주총회인데 한진가 주주총회인데 조원태 회장의 등기사 연임이 걸려 있습니다. 네네. 네, 그래서 보통 등기사 연임이 걸려 있으면 네. 일반적으로 주주총회가 보통 3월 둘째, 셋째 주에 주로 합니다. 그렇죠. 그러면 주주총회 최소한 2달 전쯤에는 네. 사회사나 등기사에 대한 거론을 하기 시작합니다. 네. 그래서 타이밍을 지금 잡은 것이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이유는 이건 좀 개인적인 문제인 것 같긴 한데, 네네. 상속세가 꽤 많이 나왔어요. 수백억 원대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2,700억 정도 나왔습니다. 네. 네, 요거를 이제 한꺼번에 못 내니까 네. 일단 10월 말까지 1차적으로 450억 원을 냈고 네. 나머지 이제 450억 원을 6번에 나누어서 내게 돼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단순 계산해 보면 조현아 전 부사장 입장에서는 매년 한 100억 정도의 상속세 재원이 필요합니다. 네네. 현금으로 네. 이 지분을 유지를 하려면 그래야 상속세를 내고 상속을 받을 수 받습니다. 있죠. 네, 그 지분을 유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네. 여러 가지 방안이 있겠지만 제일 좋은 거는 사실은 한진의 임원으로 있으면서 고액의 연봉을 받고 받으면, 네. 배당을 많이 받는 게 제일 좋거든요. 네네. 조원태 회장 입장에서는 이제 동생이 그 길을 일부 막았다라고 해석할 수 있는 거죠. 네. 자, 이 상속도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거기에 얽혀 있는 이 실질적인 현금 확보도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이 가족 간의 얘기인데요. 사실은 이 평범하게 뉴스를 들으시는 분들도 경제에 관심 있는 일반 청취자분들께서는 참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아주 치밀하게 계획된 경영권 다툼의 신호탄을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쏘아 올렸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여러 가지 이 배경들을 얘기해 주셨는데 이 촉발된 사건 중에 하나에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조원태 회장이 뉴욕에서 기자간담회를 하면서 사실상 어떻게 보면은 본인이 유언과는 좀 다른 길을 걷겠다라는 표시를 한 것 아니냐 이런 분석도 있더라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맞습니다. 이제 두 가지 정도의 사건으로 이제 그 부분을 반증할 수 있는데, 네네. 첫 번째는 이번에 인사에서 네. 소위 말하는 조현아 전 부사장의 이게 측근이라고 읽히지만 네네. 이제 몇 분이 계시는데
이런 분들이 인사에서 이번에 물러났습니다. 네. 또 하나 재밌는 것은 이명희 고문, 네. 이명희 어머니죠. 고문의 측근들도 있습니다. 네. 제일 대표적인 게 이병호 전 대한항공 동남아 본부장이신데 네네. 이분이 칼리무진으로 전출됐다가 이번 사퇴를 아예 하셨어요. 아, 사퇴를 했다는 이야기는 이제 어머니인 이명희 고문하고도 사이가 좋지 않다는 걸 이제 반증할 수 있는 것이고 네. 특히 이제 항공산업에서 기내식 사업은 굉장히 큰 사업입니다. 네네. 이 사업을 이명희 고문의 동생분들이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데 네네. 그 부분도 약간 문제 생긴 게 아니냐라고 이제 읽힐 수 있는 부분이죠. 네. 그런 부분들이 조은태 회장이 그러니까 회장을 선임할 때부터 문제가 약간 있었는데 네네. 그 문제를 계속 가져가면서 독단적 경영을 하고 있다라고 이제 볼 수 있는 부분이죠. 예, 자 조원태의 독주가 시작되는가 아니면 또 조현아 부사장을 비롯한 한 6.5% 정도의 지분을 갖고 있는 삼남매의 또 변화가 있는가 여러 가지를 봐야 되겠습니다만 방금 설명해 주신 것만 놓고 보자면 사실은 이 조원태 회장의 선임에 대해서도 지금 살짝 언급해 주셨지 않습니까? 좀 예고된 거로 봐도 될까요? 아니면 이 부분은 좀 지금 상황이 바뀐 걸로 봐야 될까요? 저는 예고된 걸로 봐야 됩니다. 이 문제는 잠재적인 문제로 가져간 거예요. 왜냐하면 조양호 회장이 돌아가셨을 때부터 네. 그 조양호 회장이 정확하게 승계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네네. 분명한 것은 네. 왜냐하면 지분이 고르게 갔다는 이야기거든요. 네. 이제 그게 그걸 반증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 지분의 구조로 봤을 때 한진과의 이 문제는 네. 언젠가 터졌을 잠재적인 문제로 봐야 되는 것입니다. 네. 자, 조원태 회장의 독주를 놓고 사실은 그렇다면 아까 뭐 이명희 고문 얘기도 해주셨고요. 조현아 부사장도 얘기하셨고 또 지금 강성부 펀드인가요? 네. 또 펀드가 하나 또 네. 지분을 갖고 있습니다. 경영권이라는 건 사실 지분 확보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라 앞으로 좀 펼쳐질 일들이 궁금해지거든요. 손을 잡거나 네. 또 뭐 잠시 좀 뭐랄까요 한편에 서거나 이럴 것 같기도 한데 어떻습니까? 지금 한진그룹의 가장 핵심적인 회사는 한진칼 지주회사인데 네. 이제 표면적으로 보면 이제 한진칼 오너 일가, 조원태 회장 일가가 네. 28.94%를 가지고 있어서 표면적으로는 안정적으로 보이긴 합니다. 네. KCGI가 이제 경영권을 놓고 굉장히 이제 공격을 할 때 백기사로 나타났던 델타항공이 네. 10%를 확보하면서 사실 네. 그 게임은 끝난 것처럼 보였어요. 아, 네. 그렇지만 28.94%의 지분을 이제 자세히 놓고 보면 네. 조은태 회장은 6.5%밖에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조현아 전 부사장이 6.49%, 네. 그다음에 조현민 전무가 6.47%다 비슷하단 말이에요. 네, 그렇죠. 이명희 고문까지 5.3%를 갖고 있기 때문에. 네. 그런데 문제는 KCGI가 이번 주에 다시 지분을 매입하면서 네. 17.3%까지 늘어났습니다. 아. 자, 그럼 이렇게 되면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예상할 수 있는데 네. 이 가족 중에 누구 하나라도 네네. KCGI와 손을 잡는다면 압도적으로. 대주주가 바뀌어버립니다. 네. 대주주가 바뀐다는 것은 경영권이 바뀐다는 이야기입니다. 네네. 굉장히 리스크한 구조로 가는 거죠. 그래서 어제 이제 발표하면서 이제 말미에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네네. 조현아 전 부사장 그 대리인 법률고문원에서 네. 다른 주주와의 대화를 하겠다는 겁니다. 네. 네, 이 말이 이제 의미하는 것은 여차하면 나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네. KCGI 측이나 네. 반도건설 쪽에 갖고 있는 6% 지분들과 나는 네. 얘기를 하겠다는 겁니다. 이 말은 조은태 회장의 측에서는 굉장한 큰 공격의 무기가 된 거죠. 네, 일종의 협상을 요구하는 카드로 내민 겁니다. 네. 가족이지만 뭐 변호사를 선임했고 주총이라는 민감한 시기를 앞두고서 벌어진 이런 이야기들 결국은 가족이 아닌 다른 주주들과도 손을 잡고 경영권을 뒤흔들 수 있다라는 메시지가 될 텐데 이쯤 되면 뭐 저희 청취자분들께서 얘기를 들으시면서 좀 복잡할 것 같기도 하고 남의 네, 얘기처럼 들릴 수도 있는데 결과적으로 조현아 전 부사장이 원하는 게 뭡니까? 원래 한진그룹은 네. 그 지금까지 조현아 전 부사장이 땅콩 회항이 일어나기 그러니까 사태로 퇴임하기 전까지 이 삼남매가 어느 정도 계열사를 분리하는 그림은 그려져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주력인 대한항공과 운송 쪽은 장남인 조원태 회장이 네네. 그리고 호텔과 레저 쪽은 그 조현아 전 부사장이 경영하는 것으로 그리고 진에어는 이제 조현민 네. 전무가 가져가는 이렇게 대충 그림이 업계 내에서는 그려져 있었는데 이번 건을 보면 결국에는 조현아 전 부사장이 원하는 것은 원래 내가 경영하려고 했었던 네. 그 호텔과 레저 부분을 나에게 달라는 겁니다. 네. 결론적으로는 그걸 요구할 것 같아요. 지금 물러서 있지만 원래 내 지분인 부분들은 다시 네, 내가 맞습니다. 경영권을 행사하겠다. 예, 예. 네. 그리고 그 경영권을 행사하고 그에 대해 인사권도 달라는 것이고 네. 공교롭게도 그 KCCI
측에서 지금 꾸준히 그 요구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경영 개선 방안을 요구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네. 호텔 내재 부분을 분리해서 매각해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게 만약 KCCI 측에서 그 요구와 네네. 조현아 전 부사장의 그 자기가 지분을 같이 그 이야기한 그것들이 네. 같이 맞아 떨어진다면 분리 가능성도 굉장히 높기 때문에 네. 제가 볼 때는 한진 쪽에서는 이 큰 위협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네, 한진그룹 전체가 갈라지는 상황까지도 볼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지금 조현아 전 부사장의 여러 가지 전략이라든지 얘기를 하셨지만 앞서 이명희 고문도 사실은 좀 중요한 키를 갖고 있습니다. 아마 또 가족의 구조로 바라보는 어떤 기사들이나 관점에서 아마 그럴 것 같습니다. 누구의 손을 들어줄 것이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네. 이 가족 간 안에서도 어떤 이익관계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분야별로 또 서로 도움이 되는 방향이 있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협의들도 일어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우선 그 지난번 인사를 이제 팩터로 아마 유출을 해보면 네. 이명희 고문과 조은태 회장과도 사이가 그렇게 썩 좋지는 않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네. 네. 그런 상황이면 조현아 전 부사장과 이명희 고문은 이제 같이 갈 수 있는 가능성이 좀 높다고 봐요. 네. 네. 그래서 이런 상태라면 제가 볼 때는 한진 일가는 최악의 길로 갈 수도 있다라고 볼 수도 있는 거죠. 네. 네. 그러니까 지금 그 KCCI 측의 공격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네. 이 가족 간의 의견이 일체적으로 뭉치는 거거든요. 그렇죠. 사실은 그것 때문에 델타항공이 지원을 해준 거란 말이에요. 네. 네. 근데 이렇게 내분이 일어난 상태에서 저는 백기사로 나타난 델타항공도 그렇게 썩 유리할 것 같지는 않다라고 볼 수까지 있습니다. 예. 네. 그래서 만만치 않다 상황이 그렇게 봅니다. 상황에 따라서 KCGI와 조현아 전 부사장이 일시적으로 서로 손을 잡았다가 네. 또 분리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KCGI 측은 그 분명하게 노리는 것은 한 가지입니다. 네네. 그 투자한 지분의 극대화입니다. 네. 예, 그거를 통해서 투자한 돈을 가장 많은 차익을 남기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네. 겉으로는 뭐 경영권 개선 여러 가지 요구하지만 본질적인 목적은 그 시세 차익이거든요. 네. 그 이후로 투자자들을 모집했기 때문에 네네. 이제 그 시세 차익 그 투자 이익의 극대화와 조현아 전 부사장의 이익과 같이 맞아 떨어진다면 충분히 합중이 가능한 이야기가 나올 수 있는 거죠. 예, 한진그룹도 입장을 냈습니다. 뭐 경영의 안정을 해치지 않고 기업 가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길 바란다. 물론 뭐 조 회장의 원론적인 이야기인 거죠. 네. 입장 때문에 좀 이렇게 얘기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그룹이라든지 그 주변을 둘러싼 분위기들이 또 전망하는 바가 좀 미묘한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요. 저는 이번 사태를 이렇게 이제 물론 조현아 전 부사장의 개인적 입장이긴 한데 그 이 조은태 회장이나 이 가족들이 하는 그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보면 네. 이분들에게는 과연 기업이라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고 하는가를 단적으로 보여준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대한항공 상황은 3분기 기준으로 영업이익 70% 감소했어요. 네. 전년 대비. 그리고 2분기는 적자를 냈습니다. 네네. 그리고 2013년 이후 6년 만에 지금 희망퇴직을 하고 있어요. 네. 지금 회사는 이런 상황입니다. 근데 네. 이 상황에서 자기들의 경영권과 자기들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서 이런 이제 분란을 일으키는 것 자체가 저는 이제 내가 주주라면 네.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죠. 예. 사실상 뭐 심하게 말하자면 이 한진그룹의 여러 부문들이 찢어질 수도 있다 이런 말까지 해주셨는데 의외로 또 기사들을 보면은 어제 발표됐을 당시에는 또 주가가 오히려 오르기도 하고 좀 알다가도 모를 흐름들이 있습니다. 예, 주가란 거는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KCGI 측에서 가장 노리는 바인데 네네. 경영권 분쟁이 발생하면 그 그룹의 핵심 계열사, 네네. 그러니까 지배 구조의 정점인 핵심 계열사는 항상 주가가 오르게 돼 있습니다. 네. 네. 우리가 삼성물산, 제일모직 합병 때도 그랬고요. 네네. 그것 때문에 투자자가 들어오는 거죠. 네네. 어제 20%가 올랐죠. 네, 물론 20% 오늘은 올랐습니다. 약간 이제 조정 국면에 들어가긴 하지만 네네. 이 상황을 가장 즐기는 사람은 저는 KCGI 측이라고 봅니다. 네. 예, 3월 주총 때까지는 아마 네. 주가가 계속 그런 식으로 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을 겁니다. 네, 이 극대화라는 뭐 목표에 따라서는 이런 방식의 이 변화, 기업 가치에 대한 관망도 계속될 것 같다 이렇게 보고 계십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결과적으로는 뭐 끝은 어떻게 될지는 사실은 뭐 신이 아닌 이상 아무도 전망할 수는 없겠지만, 자, 조원태 회장이 내려올 가능성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뭐 나름 예상하시는 분들이 있을까요? 저는 가능성이 없지 않다고 봅니다. 네. 예, 우리가 작년 이미 겪었죠. 네. 그 조양호 회장이 대한항공에서 등기 사직에서 연을 못하지 네,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이것도 어떻게 보면 이제 자가당착인데 네. 예, 자기들이 그렇게
법을 바꿔놨죠. 네네. 대한항공에서. 저는 만약 조현아 전 부사장과 조은태 회장의 어떤 합의가 없다면 충분히 가능성 있는 이야기고 네. 조은태 회장 입장에서는 지금 그 호미로 막을 걸 가래로 막을 상황이 됐습니다. 네. 왜냐하면 그 이전에 단순히 이제 경영 복귀와 네네. 인사권 일부를 줬다면 그걸로 끝낼 수 있는 일을 네네. 이제는 이제 어떤 상황까지 가야 되냐면 조현아 전 부사장에게 요구 사항이 아마 그 자리와 인사권을 줄 뿐만 아니라 네. 이제 조현아 전 부사장은 이제 불안하게 된 거죠. 그렇죠. 향후에 내가 경영하고 싶었던 호텔과 레저 사업 전체에 대한 이걸 내가 가질 수 있는 네. 어떤 보장을 달라는 까지 요구할 것 지점 분명하다 봅니다. 네. 그러니까 조은태 회장 입장에서는 이 호미로 막을 그 가리로 막는 상황이 지금 된 거죠. 예, 자, 이 경영권에서 배제했다라는 뭐랄까요, 약간 이 근거들은 사실 여러 가지 인사라든지 이런 면에서 많이 드러났는데 결과적으로는 이렇게 시작된 싸움이 조은태 회장에도 굉장히 불리한 국면으로 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사실 사회면에서 이 한진그룹 일가들이 많이 등장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사람들께서는 뭐 이렇게 조현아 부사장, 조현민 전무 이렇게 얘기하면 잘 모르시고요. 네. 뭐 땅콩회양, 네, 그렇습니다. 물컵 이렇게 말하듯입니다. 자, 이 물컵으로 유명하셨던 분이죠. 네. 조현민 전무에 대한 얘기도 좀 관심을 많이 네. 받고 있습니다. 이분 역시 독자 노선을 갈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저는 그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봅니다. 네. 왜냐하면 이미 경영에 복귀를 했고요. 네. 경영을 복귀했다는 말은 어느 정도 타협을 봤다는 이야기고 네네. 그리고 조현민 전무는 어차피 진에어 쪽을 노리고 있기 때문에 아마 조은태 회장과 조현민 전무는 그렇게 갈등이 높지 않다고 예상할 수 있는 부분이죠. 네. 그래서 참 이 가족 간의 이런 자기들만의 경영 갈등을 이게 뭐 여러 가지 사회 이슈가 된다는 자체가 굉장히 피곤한 이야기인데 네네. 어쨌든 조현민 전무는 뭐 그렇게 조현아 부장처럼 굉장히 갈등을 가능성은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사실 많은 국민들께서 이 한진그룹은 또 굉장히 중요한 뭐 운송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해운까지도 그렇고 베트남 전쟁부터 정말 역사적으로도 우리나라의 이 경제 또 기업사에 아주 중요한 기업인데 어떻게 보면 좀 안타까운 마음도 들 수 있습니다. 결국 이 선친의 유은 같은 것들도 지금 제대로 구현되지 않고 있는데 좀 가장 이상적이고 합리적인 해결. 지금 사실 그 단계에는 절대 갈 수 없을 상황이 됐다라고 설명을 해주셨지만 또 국민들이 아끼는 기업으로서 어떤 결론을 좀 맺으면 좋겠다라는 부분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이제 그나마 이제 한 가지 바라는 것은 네. 이런 사태를 겪으면서 지금 KCCI도 들어와 있고 국민연금, 반도건설 들어와 있기 때문에 네. 한 가지 바라는 것은 이 과정을 거치면서 오히려 지배 구조가 더 투명해지고 네. 다시 이런 오늘 일가들의 이런 여러 가지 그런 이런 불법적이고 네. 행태들이 나올 수 없게 하는 네네. 안전장치를 마련하는 계기가 됐으면 하는 게 바람입니다. 오히려 이 계기를 통해서 그렇습니다. 이른바 오너 경영이라는 것들이 가져왔던 부당한 문제들을 좀 맞습니다. 해소하자. 예. 대한항공은 사실은 물론 한진그룹 그 창업주가 일으킨 회사이긴 하지만 네. 사실은 태극마크를 달고 운영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그렇죠. 대표적인 항공사이고 맞습니다. 국적기인데 네. 계속 이러한 상황을 가지고 이미지를 훼손하는 것보다 이번 상황을 이제 계기로 오히려 전화위복이 되는 네. 것이 제가 볼 때는 가장 해피한 시나리오가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예, 사실은 이 기업가 한 개인으로서의 기업가가 일으킨 기업도 중요하겠지만 결국 그 이익은 사회 전체가 나눠 갖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손실은 사회화하고 이익은 사유화한다 이런 비판들 많이 하지 않습니까? 네. 이번에 좀 기업이 사회 전체에 손실을 끼치지 않도록 또 사회 전체가 이익을 얻을 수 있도록 좀 현명한 판단을 내리는 것들 결국 좀 개인에게 달린 문제인데 보여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드네요. 네, 맞습니다. 자, CEO스코어의 박주근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한진 오너일과 관련 소식들 저희가 계속 지켜보면서 또 뉴스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맑은 공기가 집 안으로 들어오니까 청정, 나쁜 공기를 집 밖으로 내보내니까 환기. 공기청정과 환기를 동시에 하니까 청정